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6차 시 대한제국 정부가 추진한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진단평가를 해볼 텐데요. 자, 서재필이 나오고 계엄파 관료들과 함께 설립한 단체래요. 자, 네 글자였죠. 독으로 시작하는 거. 독립협회. 독립협회가 정답이죠. 자, 독립협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중집회인 이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만민공동회가 잠시만요. 왜 들이죠? 만민공동회가 정답인데요. 이거 혹시 관민공동회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자, 최초라는 말이 들어가서 아마 그랬을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공부했을 때, 어, 이 부분 독립협회를 공부할 때, 이 만민공동회랑 관민공동회가 나왔죠? 근데 교과서 118쪽에 보면 관민공동회에 대한 자료가 나오고요. 역사상 최초로 관료와 백성이 국정을 논의한 집회다라고 해서 역사상 최초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상 최초라는 말 때문에 관민공동회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굳이 말하자면 민중 집회래요, 민중. 그러니까 아직 관리들은 나오지 않고 그냥 최초로 민중들이 모인 집회 뭐냐 이러면 일단 만민공동회예요. 근데 거기에 최초로 민중 플러스 관리까지 참여한 거 뭐냐? 이러면 관민공동회인 거예요. 자, 아시겠죠? 학습 목표로 가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러니까 오늘은 대한제국이 추진한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광무개혁이라는 것부터 볼 텐데요. 자, 광무개혁.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광무라는 것은 대한제국의 연호죠, 연호. 대한제국이 그 해를 부르는 이름을 독자적으로 광무라고 정해서 대한제국을 선포한 해를 광무 1년, 그 이듬 해를 광무 2년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자, 교과서 120페이지 쪽날개를 잠깐 볼게요. 자, 120페이지 쪽날개에 보면 광무개혁의 의미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광무개혁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광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던 시기, 즉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했던 기간의 개혁, 그 기간 동안의 개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1897년에 수립되면서 황실이 주도한 근대화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그것을 광무라는 연호를 쓰던 시기의 개혁이다라고 해서 광무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자, 광무개혁은요, 일단 독립협회를 해산한 다음 부터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독립협회는 해산시켰지만 대한제국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근대화를 추진해야겠죠. 그래서 이때 민간이 아니고 일부 어떤 개화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바로 국가, 황실을 중심으로 해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한 거예요. 즉 고종 황제와 그 측근들을 중심으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본 겁니다. 자, 이때 이 근대화 정책 추진에 원칙이 있는데요. 자, 그 원칙이 우리 교과서에는 아마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들 어, 선생님이 밑줄 친 부분을 따라서 좀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자, 광무개혁의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보기 좋게 적었어요. 자, 광무개혁의 원칙인 구본 신참은요, 옛 구자, 본이라는 건 기본, 근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신참, 신은 새로운 것이고 참은 참고하다예요. 즉, 옛 것, 오래된 것, 구는 근본으로 해야 되고 새 것, 신은 참고해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개혁의 속도가 빠른 겁니까? 느린 겁니까? 느린 거예요. 점진적 개혁. 즉, 확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일단 옛날 거를 기본으로 해서 조금씩 바꾸자. 조금씩 고쳐나가자. 그게 구본 신참입니다. 이게 바로 광무개혁의 어떤 기본 원칙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광무개혁은 개혁의 속도 역시 느린 개혁이겠죠. 자, 교과서 12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종 황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사진이 있어가지고 알 수 있거든요. 자, 서구식 대원수복 차림의 고종과 원수복 차림의 순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이 인물은 바로 고종입니다.
자, 고종이 황제를 선포하고요. 대한제국의 이제 황제가 되었죠. 그 격식에 맞게 유럽의 황제들이 입는 옷을 입은 건데요. 이건 유럽 황제들이 입는 군복이에요. 유럽 황제들이 군대를 자신들이 통솔 하는데 그때 입는 옷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화려하고 위험 있는 군복을 입은 거죠. 자, 여기 보면 칼을 차고 있는 모습 이런 것도 보이고요. 자,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이자 조선의 마지막 왕이기도 한 순종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뭐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 당시 어쨌든 나라의 힘이 기울어지고 있는 나라, 주변 여러 강대국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 그 나라의 군주가 나라의 힘이 강한 것도 아닌데 황제라고 선포하고 제국을 선포하고 이렇게 유럽의 어떤 군복을 참고하여서 유럽의 군주들이 입는 그런 군복을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그 정도 엄청나게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어떻게 이 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지.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황제 국가를 만드는 거였고요. 이렇게 군복을 입고 군대를 통솔해서 나라를 지켜보려고 했던 나름의 노력이었던 겁니다. 자, 자료 하나 더 볼 건데요. 위에 있는 자료입니다. 자, 이거는요. 프랑스의 한 주간지에 실렸던 프랑스에서 만국 박람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전에 보면 엑스포 있잖아요. 엑스포. 93년에 대전에서 엑스포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죠. 그 엑스포가 뭐냐면 바로 여기 있네요. 엑스포. 엑스포라는 것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발전된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과시하는 그런 국제 행사가 엑스포였어요. 그걸 이제 뭐 한자로 하면은 만국 박람회라고 하는데 그때 1900년에 우리나라도 대한제국도 프랑스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관, 즉 한국 전시관을 만들었는데 그 전시관을 그때 경복궁 근정전의 모양으로 해서 운영을 했던 거. 그 시기에 나왔던 프랑스 주간지의 사파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내용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시험에 나오는 한 내용은 아니고요. 대한제국이 1900년 파리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에 참여해서 한국관을 세웠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재밌는 내용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전시된 물건들이 너무 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운반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 보내는 것까지는 했는데 대한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여기 나와요. 자,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무개혁이 어떤 건지는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전제 군주정과 자주독립 선포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제라는 말은 독재랑 비슷한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군주는 왕이나 황제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군주인 왕이나 황제가 권력을 거의 독점하는 거 그런 정치 형태를 전제 군주정이라고 해요. 자, 대한제국은 그러한 전제 군주정을 꿈꿨는데요. 대한국 국제라는 것을 1899년에 반포합니다. 자, 120페이지 자료에서 볼 건데요. 대한제국의 국제, 그 국가의 어떤 제도, 그 국가의 어떤 핵심, 법 이런 것을 모은 걸 대한국 국제라고 합니다. 자, 교과서 120쪽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잘 눈에 익혀두셔야 돼요. 자, 대한제국 국제를 보시면요. 제 1조와 2조 먼저 볼게요. 자, 대한제국은 세계 여러 나라가 인정한 자주독립 제국이래요. 자, 뭐 이건 좋은 내용이죠. 그리고 대한제국의 정치는 만세, 영원토록 불변, 변하지 않는 무슨 정치? 전제 정치다. 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왜 무섭냐?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만도 아니고 만세, 영원히 이 독재 정치, 이 황제의 독재 정치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3, 4, 6, 9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공통점 뭐냐면, 선생님이 좀 쉬운 말로 써놨는데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쉽게 말해서, 대한제국의 대황제가 권한이 막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조항들이에요. 자, 대한제국의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 무한한 군주의 권한을 누린대요. 자, 뭐 사조는요, 대한국 시민,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백성들이 군주의 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6조는요.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고 법을 만들고 그거를 널리 알리고 그리고 집행을 면하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 등
다양한 권한을 누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대한국 대왕제는 각 조약국, 즉 우리랑 외교 관계를 맺는 나라의 상대국에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 강화 및 약조를 체결한다 했는데 뭐 선전 강화 이 뜻은 몰라도 됩니다. 선전은 전쟁을 시작하는 걸 선전이라고 그래요. 선전포고 강화는 전쟁 멈추는 거고요. 자, 어쨌든 종합해 보면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이 자주독립제국이다라는 거 공언하고 있고요. 대한제국 정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전제정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 4, 6 구조에서는요. 대왕제의 권한이 엄청나게 세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 정부가 지정한 일종의 헌법이다. 주권이 황제에게 있음을 밝힘으로써 대한제국이 전제군점을 명확히 하였다. 자,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눈에 잘 익혀 두셔야 됩니다. 자, 학습지로 돌아와서요. 이제 대한국 국제 봤으니까 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대한국 국제에는요. 자주독립 국가를 명시하고 있고요. 황제 권한은 무한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군 통수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등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시기에 역사상 최초로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통상조약을 체결하는데요. 통상조약의 이름이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여기까지 적었거든요. 대한국 대청국 통상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체결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적은 거고요. 전제군주정의 공권력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권력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국가가 가진 어떤 그 권력, 국가가 행사하는 어떤 공식적인 그런 힘, 물리력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군대를 어떻게 강화시켰느냐면 원수부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자, 원수부 빈칸 채워주시고요. 자, 원수라는 것은요, 군대를 통솔하는 최고 높은 사람 원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군대를 통솔하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이 나면 우리 군대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국가 원수예요. 자, 그런데 대한제국은요, 고종황제를 그냥 원수도 아니고 높여서 대원수라고 불렀어요. 대원수. 자, 그래서 고종황제가 자동으로 대원수가 됨으로써 원수부, 군대를 통솔하는 이 조직을 이끕니다. 자, 그리고 친위대와 진위대라고 하는 중앙병력, 이 병력도 강화를 시켜서 지금 외세의 어떤 침략으로부터 황실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럼 경찰을 볼게요. 자, 경찰 공권력으로서 경위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했고요. 경위원, 황실의 경찰기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망명객을 감시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일본에 있는 갑신정변 그리고 가부개혁 이후에 그 망명했던 인물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황실 중심의 재정 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황실이 돈이 많아야 돼요. 왜 돈이 많아야 되냐면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국내부 산하에 통신철도, 광산세관, 외국여행, 도량령 등 근대적 시설을 담당하는 기관을 설치하는데요. 국내부가 뭐냐? 국내부라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배운 건데 궁궐 내부의 일을 담당하는, 즉 황실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국내부예요. 자, 그래서 황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근대화 정책이 추진됐다라는 얘기고요.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돈이 필요합니다. 머니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국내부 내부의 재정, 돈 문제를 담당하던 기관이 내장원이라는 게 있어요. 즉 국내부에 소속된 기구입니다. 이 내장원이요, 대한제국, 즉 우리나라의 홍삼을 다 독점을 해버리는 거예요. 홍삼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걸 전매라고 그러거든요. 특정 품목을 국가가 다 취급하는 거를 전매라고 해요. 지금도 이거랑 비슷한 게 담배, 그리고 인삼도 KTNG라고 하는 국가의 공공기업, 공기업이 한국산 담배랑 한국에 생산되는 그런 인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일부 독점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한 품목을 국가가 독점을 해버리면 국가는 엄청난 이득을 얻게 돼요. 그래서 홍삼을 전매해가지고 돈을 마련하고요. 또 각종 상업 세금을 흡수하면서 근대화 정책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환국을 황제 직속으로 옮겼다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전환국은요, 화폐를 만드는, 즉 돈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자, 이 전환국을 황제 밑에 딱 두면은 원할 때 돈을 찍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그 돈으로 근대화 정책을 추진을 했던 거예요. 자, 다음은 3번 근대 개혁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한제국은요, 먼저 토지 조사를 해요.
양전이라는 게 토지 조사라는 의미인데요. 전이라는 건 토지, 양이라는 건 양을 헤아리다. 그래서 토지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거, 토지 조사를 말하거든요. 그 양전을 통해서 지계라는 것을 발급하는데요. 지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지계 제법 중요합니다. 자, 양전 사업을 통해서 농지의 실제 규모를 파악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끔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가 등장하겠죠. 즉, 네 땅, 내 땅, 누구 땅인지 알기가 어려운 거. 자,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하는 거. 토지의 소유권을 근대적으로 확인해 주는 거. 그 문서가 바로 지계입니다. 자, 이렇게 지계를 발급하게 되면요. 땅 주인이 누군지 알고 토지가 얼마나 많은지 알기 때문에 조세 수입, 땅에서 걷는 세금이 늘어나요. 자, 지계에 대해서 교과서 121쪽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대한제국의 지계예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오늘날의 토지 등기부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강원도에 있는 어떤 토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소유권에 대한 그 증명 문서가 등장을 합니다. 자,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근대적 시설을 도입하는데요. 대한제국은 전화, 우편제도, 전차, 섬유, 철도, 운수, 광업 등등등, 금융 등등등 근대적 시설과 회사들이 설립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3번 금융 보겠습니다. 금융. 자, 일본의 제1은행권 유통 반대 운동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1은행은요, 일본의 중앙은행이에요, 당시. 그래서 일본 제1은행권이라는 건 일본 제1은행이 그러니까 찍어낸 돈. 즉, 우리나라 따지면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이에요. 자, 근데 그 돈을 대한제국, 우리 땅에다가 유통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고요. 자, 그다음 거기에 대항해서 중앙은행을 설립하려고 했어요. 자, 중앙은행은 지금의 한국은행 같은 겁니다. 그래서 대한제국도 중앙은행을 만들려고 했으나 1904년에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전쟁에 휘말려 중단되게 됩니다. 자, 의의 및 한계를 볼게요. 자, 먼저 지계를 발급한 거, 이거 큰 의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근대적으로 이 토지 주인이 누군지,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 확인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상공업 진흥했고요. 그러나 집권 세력의 부정부패 그리고 열강, 여러 강대국들의 간섭으로 선거가 미흡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민중의 저항이란 무엇이냐면요. 배경을 보시면 어, 근대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측량이나 조세 징수 등에서 수탈당한 민중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곳곳에서 농민분기가 일어나고요. 자, 이 중에서 동학농민운동 끝나고 나서 동학농민운동군의 자녀 세력들이 영학당이라고 하는 걸 조직해요. 자, 그러나 관군에게 진압당합니다. 자, 그리고 일부 가난한 농민과 상민이 활빈당을 조직을 했습니다. 자, 활빈당은요, 교과서 121페이지 사료에 나오는데요. 활빈당은 사실 그 홍길동전, 소설 홍길동전에 나오는 그 도적 무리의 이름이죠. 근데 활빈이라는 말은 사실 되게 좋은 말이에요. 활빈이라는 건 활은 뭐 살린다, 도와준다 이런 뜻이 있고요. 빈이라는 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게 활빈당입니다. 자, 활빈당의 13조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보면 활빈당은 다른 나라로의 곡물 수출이 다른 나라로의 곡물 수출이 매우 많아. 곡물 가격이 너무 올랐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가난한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다. 외국 상인들이 곡물을 매매하는 걸 금지해야 된다. 자, 그럼 행상, 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세금 걷는 거 막아야 된다. 자, 악형의 여러 법을 혁파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빈당 자료까지 봤고요.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활빈당을 조직해가지고요. 관청 등을 습격을 했어요. 자, 별 내용 아닙니다. 자료 학습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대한국 국제에 담긴 내용을 정리해보자. 자, 이거 아까 봤던 대한제국 국제죠. 뭐 이건 내용 본 거니까 볼 거 없고 제5조는 교과서에 없는 거네요. 대한국 대항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한다. 계엄과 해엄을 명한다.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대항제가 힘이 엄청 세다. 이런 거죠. 네, 고종, 황제 이렇게 집중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예요. 자, 대한제국의 토지 소유권을 증명한 문서 이런 거 뭐라고 그랬죠? 지계라고 그랬죠. 지계. 자, 빈칸은 지계가 되겠네요. 이거 안 봐도 되고요. 탐구활동 형성평가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1분 30초 드릴게요. 시작.
자, 이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라고 되어 있어요. 자, 독립협회에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아니죠. 대한제국에서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죠. 황제가. 자, 고종 황제는 국방과 군사에 관한 명령을 직접 장악하기 위해 경위원은 경찰 조직이라고 그랬죠. 자, 군사에 관한 거는 원수부라고 그랬죠. 원수부. 원수부. 틀렸어요. 경위원 아니에요. 자, 대한제국은 화폐 주조 기관인 전한국을 황제 직속으로 옮기고 백동화를 대량 발행해 근대 정책 지원을 삼았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요거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돈을 막 찍어냈어요. 근대화 정책이 실시되는 가운데 농민들은 토지 측량과 조세 준수 등의 과정에서 수탈을 당하자 전국에서 농민 분기가 일어났다. 맞는 내용이네요. 자, 3번하고 4번이 맞아요. 2번, 광무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전제 황권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 맞네요. 구분 신청? 맞아요. 국가재정 확보, 양전사업? 맞아요. 상공업 진흥책, 전운서? 네, 이거 아니에요. 일단 5번 먼저 볼게요. 중앙의 친위대와 지방의 진위대 병력수를 크게 증강하였다. 이거 맞아요. 근데 4번은 틀렸죠. 전운소와 상리국을 폐지한 건 사실 패정개혁, 동학농민운동군의 패정개혁 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패정개혁안,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겁니다. 그 패정개혁안에 보면 전운사 그리고 뭐 보부상 특권 폐지하라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을 볼 텐데요. 보니까 대한국, 대왕제, 자주독립, 만세불변, 전제정치, 무한한 군주권 이거 뭘까요? 대한국 국제죠. 자, 이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누가 잘 설명했는지, 누가 설명 못했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사람 이름이 재밌어요. 이게 다 여학생 이름 같은데 가은이 괜찮네요. 나은이도 괜찮고 다은이도 괜찮고 라은이도 괜찮아요. 근데 마은이 가나다라마 순으로 이렇게 사람 이름을 정한 거예요. 너무했네요. 마은이는 그죠? 자, 가은이는 일본 등 열강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어. 우리 아까 앞에서 이 내용 있었죠? 집권, 그, 대한제국의 개혁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 한계는 집권 세력의 부정부패랑 열강의 간섭, 강대국들의 간섭이라고 했어요. 가장 간섭 많이 한 게 일본이겠죠. 맞는 얘기고요. 황제권 강화와 함께 민권을 보장하고자 자, 민권? 백성의 권한을 보장하고자 했다. 이거는 사실 거기 드러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틀린 거는 이제 이 나은이네, 나은이. 자, 그럼 다은이 국방력을 강화하고 교육과 상공업을 진흥시켰다. 맞아요. 근대적 토지 소유제도를 확립하려고 지계를 발급했죠. 맞아요. 국방력 강화 하였으나 왕실 호위와 치안 유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강화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너무 군대가 적었어요. 자,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정도의 군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정답은 2번이고요. 대한제국은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이것을 발급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지계조. 그죠? 지계. 자, 여기가 정답이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